네, 안녕하세요. 김유걸입니다. 요새 신문을 보니까 처서매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서매직. 처서매직이 뭐냐? 처서를 전후로 하여서 더위가 매직처럼, 그죠? 마술처럼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였죠.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처서만 지나면 맥을 못 준다. 예전에는 말복만 지나면 선선하다 그랬습니다만, 처서를 지나면 선선해진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도, 심지어 좀 덥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35도, 37도, 이럴 때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직처럼, 그죠? 더위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지듯이 지루한 조정도, 주가 지루한 조정도 매직처럼 상승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정은 거의 끝났고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그래도 마술처럼 주가가 빵 상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란선의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차트 패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공부 삼아 주가 예측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차트가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그렇죠? 나스닥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니까 이게 지난 목요일 날입니다만은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장각형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각형이 뭐냐니까 첫날의 봉의 크기하고 둘째 날의 봉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커서, 그죠? 그래서 첫째 날의 봉의 크기를 압도해 버리는 것을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장악형. 근데 이 장악형은 어떤 패턴이냐? 반전 패턴입니다. 반전 패턴. 근데 장악형이 되려면 첫날의 봉의 색깔과 둘째 날의 봉의 색깔이 달라야 돼요. 첫째 날이 양봉으로 나타났다면 둘째 날은 길다란 음봉이 나타나야 되고요. 아니면 첫째 날이 양봉으로 나타났다면 둘째 날이 길다란 양봉으로 나타나야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도 양봉이고 둘째 날 양봉이다. 이 장악형 아니고요. 첫째 날도 음봉이고 둘째 날도 음봉이다. 역시 장악형이 아닙니다. 어찌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악형의 경우에는 반전형이라 하는데 추세가 바뀌는 건데 어떻게 바뀌느냐? 추세 방향은 둘째 날에, 그죠? 둘째 날의 봉의 색깔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날의 색깔이 음봉이면은 어떻게 하락세로 바뀌고요. 둘째 날의 봉의 색깔이 양봉이면은 추세가 상승세로 반전하는 것이 반전형입니다. 오케이. 그게 장악형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지난 목요일 날 차트를 본다면 첫날은 양봉이었죠. 그죠? 둘째 날이 뭡니까? 음봉이었죠. 길다란 음봉으로 나타났고 첫째 날을 장악했으니 이거는 장악형이다. 따라서 추세가 이제 하락세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거 나스닥 지수 장악형 아니냐?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양은 장악형이 맞는데 장악형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장악형이란 것은 더듬 이야기입니다. 반전 패턴인 거야. 반전 패턴이란 것은 추세가 있고, 그죠? 어떤 패턴이 있고, 그런 다음에 추세가 해가닥 바뀌면서 하락으로 돌아서는 이 패턴을 우리가 반전 패턴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반전 패턴이 되려면 그 이전에 강력한 뭐가 있어야 돼? 기존의 추세가 있어야 돼. 그죠? 따라서 요거를 갖다가 장악형으로 보려면, 반전 패턴으로 보려면 그 이전의 추세가 하락 상승 추세가 오래 이어지다가 장악형이 나타난다면 반전형이야. 장악형이야. 이거는 뭡니까? 길게 나타나다가, 그죠? 나타나다가 나흘밖에 안 올랐잖아. 그죠? 이걸 갖다 알아서 이걸 반전형이라고 말하기에는, 장악형으로 말하기에는 어떻다고요?
부족하다. 이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겠습니까? 이 목요일날 주가인데 만약에 이게 장학경이라면 그죠? 그 다음날 주가는 어찌 됩니까? 와장창창창 떨어졌었어야죠. 그죠? 그죠? 맞습니까? 그건 실제로 떨어졌었느냐? 어떻게 됐냐? 한번 볼까요? 금요일 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떨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양보로 나타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만은 고가가 전일 대비해서 1.25%의 상승세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장학경 아니네. 그죠? 아니, 왜 아닙니까? 장학경이 될 만한 기존의 추세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날 봉과 둘째 날 봉이 크고 작고 해가지고 이걸 장학경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첫날과 둘째 날 뒤에 게 크죠, 그죠? 더구나 첫날에 음봉, 둘째 날 양봉이었으니까 장학경이네? 맞습니까? 이게 장학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해야 되죠. 맞습니까? 상승했나요? 안 했잖아. 따라서 이건 장학경이 아니었죠. 다시 말해서 장학경이 되려면 이 기존의 추세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스닥 지수는요, 여전히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기준선을 여기군요.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다소간 좀 시세에서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힘의 균형으로 볼 때, 그죠? 힘의 균형으로 볼 때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래도 매도세가 다소간 균형의 힘을, 우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름의 지지가 있고,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매도세가 압도하고 있어서 하락세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추세에 대해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낼 수 있는 거죠.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홀로, 즉, 지 혼자 하락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낮죠. 그죠? 맞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본다면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상승세로 보기에는 좀 무리겠죠. 그죠? 왜 무리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기준선 여기서 무너졌고요. 그죠? 더구나 구름마저 무너졌으니까, 구름이 지지도 못 받았으니까 이걸 갖다가 하락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라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버클업 이야기 자주 하죠. 그죠? 버클업. 버클업이 뭐야? 안전벨트 매라 이거죠. 안전벨트 매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죠? 자리에 앉았으면 비행기가 천천히 조용해 갑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잘 갑니다만은 이때 기장이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안전벨트를 매라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단기로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덜컹거리면 안전벨트 매고 있지 않다가 안심하고 있다가 비행기에서 핑 날아가가지고, 그죠? 에어포켓 같은 거 걸리면은 비행기가 툭 떨어지거든요. 비행기가 툭 떨어지면 안전벨트 안 매고 있다가 사람들이 공중으로 휙 날아가서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조용히 아무 일도 알겠지만 안전벨트 매고 조심하는 게 좋다. 그죠?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여러모로 보건데 여전히 엘리트 파도로 보거나 여러 가지 보는데 여전히 상승세라고 보지만 그래도 안심하긴 이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안전벨트 매시라, 버클업 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상승을 추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역시 차트에서 요거를 본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런 패턴을 우리가 엄브렐라형, 우산형이라고 합니다. 우산형. 우산형도 아까 장학형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것도 반전 패턴인 거야. 반전 패턴. 근데 반전 패턴이 되기 위해서는 장학형 같은 경우에 아까 첫날에 양봉이고 둘째 날에 음봉인데도 장학형이 아니라고 말했던 게 뭡니까? 봉이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추세가 비질거렸으니까 이걸 갖다가 장학형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따라 장학형이 되려면 그 이전의 추세가 꽤 강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산형, 엄브레라의 이전 추세는 꽤 하락했네요. 그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보입니까? 이것도 엄브렐라형, 하락세죠. 그죠? 그 반전형이죠. 우산형이죠. 그 전의 추세가 꽤 하락했죠.
그러니까 하락하고 돌아서니까 이게 반전형의 물나라형인 거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 반전형 우산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거의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거 하다못해 구름 근처라도 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추세를 일목기준표, 추세를 믿는 사람, 아이고 왜 이래? 추세를, 그죠? 추세자가, 그렇죠. 추세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확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준선을 넘기거나, 그죠? 구름을 넘기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벨트 매고, 그죠? 안전벨트 버클업 하면서 이 구름이 지나가기를, 그죠? 조성장세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물론 여러 가지 패턴으로 봐서 거의 바닥에 왔다. 이제는 슬슬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은인 자중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세를 상승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니까? 자,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 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인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 여기서 RSI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죠?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 여기서 매수 신호였죠. 그죠? 여기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매도 신호, 여기서 매수 신호였죠. 매수 신호. 근데 여기 매도 신호였잖아.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안정세로 보이는데,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턱대고 매물을 던지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서서히 얘들도 뭡니까? 상승 쪽으로, 매수 쪽으로 방향을 돌릴 공산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로 돌아가서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전환선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전환선이 뭡니까?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나팔수 같은 거죠. 그죠? 오늘 사실은 3시부터 일목기준표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 줌으로 온라인 강의할 때 다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전환선의 방향이 상승하면은 상승세, 전환선이 하락하면은 하락세입니다. 그죠? 전환선이 상승해서 하락세로 돌아설 때가 매도의 타이밍이고, 전환선이 상승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설 때가,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보이십니까? 여기 전환선이 돌았었죠. 여기 돌았었죠. 그죠? 여기 또 돌았었네. 여기도 돌았었네. 그죠? 여기도 돌았었네. 아, 여기군요. 여기 돌았었네. 그죠? 그러니까 전환선이 돌았을 때마다, 전환선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를 추세의 전환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현재는 전환선이 어떻게 돼? 우리 이 시간 현재 우리의 코스피 지수의 전환선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빨간색 요건데, 계속 밀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매수할 타임인가요? 아니죠? 그죠? 근데 전환선은요, 우리 이제 그야말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환선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환선이 하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락세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한 발만 더 깊게 들어가면 전환선의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하는 기법, 전환선의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앞으로 며칠 뒤에 전환선이 오를 거니까, 상승할 테니까, 그래 되면은 뭡니까? 주가가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요, 전환선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계속 하락합니다. 그죠? 전환선이 하락한다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전환선이 하락해서 무릎으로 주가가 올랐으니까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심하기 늦죠.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도 전환선 하락합니다. 하지만 화요일 되면은 얼마? 2,550을 상회하는 순간에 상반에 전환선이 상승세로 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2550을 주가가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저란선이 상승하니까 과거에 이때처럼 이제는 상승이 지속되리라 기대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2550을 못 넘기면은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수요일 날이 또 있습니다. 수요일 날의 경우는 2539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전환선이 상승합니다.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물론 지난 금요일에 종가가 2600 이게 아니군요. 예? 지난 금요일 날에 종가가 얼마였죠? 2519였죠. 그죠? 2519였으니까 종가가 2519니까 종가 이날의 종가가 2519니까 당장에 2550을 화요일날 넘기기는 좀 버거울지 몰라도 2539 수요일날 2539를 넘기기는 이 장중에 종가가 아닙니다. 장중입니다. 장중에 20포인트 오르면은 그죠? 금방 전환선이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은 지루했던 조정은 전환선 상승 전환에 나팔을 불면서 그죠? 주가가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할까요? 월요일 날에는 주가가 전환선 상승하기 어렵다. 화요일 날에는 전환선이 얼마? 2550을 넘기면 전환선이 돌아서면서 상승한다. 수요일 날에는요, 2539만 넘어서면은 상승한다. 목요일 날에는 똑같습니다. 2539만 넘어서면 상승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그렇죠. 2539만 넘어서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뭡니까? 전환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바닥은 다 왔다. 기존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만 잘 유지하신다면 조만간 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설 공산이 높지 않겠냐 라는 말입니다. 나스닥도 다시 결혼 파월 이야기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구름 안에 있고 그죠? 달러도 워낙 환율로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은 조금씩 힘을 낼 거다라는 이야기죠. 쳐서 매직을 말했죠. 그죠? 뭡니까? 아무리 더위도 매직처럼 마술처럼 쳐서 지나면 사라지듯이 우리의 지루한 조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시간에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겠느냐. 조금만 여러분들 힘을 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